댓글, 좋아요, 구독 주시면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 행복합니다. 한서윤의 하루는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오전 6시 30분에 일어나 간단한 요가로 몸을 풀고 8시에 강남구 테헤란로의 40층 건물로 출근했습니다.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서 그녀의 일상은 회의와 기획서, 그리고 끝없는 이메일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32살의 서윤에게 성공이란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연봉 1억 원을 넘나드는 수입, 압구정동 오피스텔 전세, 그리고 동료들이 부러워하는 커리어였죠. 하지만 주말이면 찾아오는 공허함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특히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면 더욱 그랬어요. 큰오빠 한상우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가문의 실질적 후계자로 인정받았고, 둘째 한진혁은 변호사로서 집안의 법적 문제를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반면 서윤의 성취는 가족들에게 그저 여자치고는 잘한다는 정도의 평가에 머물렀어요. 어머니는 서윤을 볼 때마다 결혼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이제 나이도 나이인데 언제까지 혼자 살 거니? 아버지 한병석은 늘 무표정했어요. 서윤이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말해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뀐 것은 화요일 새벽 5시에 걸려온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서윤아, 아버지가. 한진혁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한병석이 새벽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지내신 아버지가 갑자기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된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한병석은 이틀간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다가 목요일 오후에 잠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서윤이 손을 잡고 있을 때였어요. 서윤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산소 마스크 때문에 명확하지 않았어요. 서윤은 귀를 가까이 대고 들으려 했지만 곧 아버지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금요일 새벽 한병석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은 사흘간 진행되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한병석을 기리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어요. 서윤은 상주로서 조문객들에게 절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을지 계속 궁금했어요. 발인을 마친 후 가족들은 한상우의 강남 펜트하우스에 모였습니다. 고급스러운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한진혁이 변호사 가방에서 봉인된 유언장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한 달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제가 공증 과정에 참여했었죠. 진혁이 봉인을 뜯고 내용을 확인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큰아들 한상우에게는 강남 테헤란로 상업용 빌딩을 상속한다. 한상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둘째 아들 한진혁에게는 경기도 용인시와 화성시 일대 토지를 상속한다. 한진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에게는 예금과 주식 등 금융자산을 상속한다. 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막내딸 한서윤에게는 고향집 뒷산 묘지 일대를 상속한다. 거실에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받은 재산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유산이었어요. 한상우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서윤이도 뭔가는 받았네. 배정미가 거들었어요. 아버님께서 서윤이 생각해서 뭔가라도 남겨주신 거겠죠. 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각자 받을 것 받았으니 각자 알아서 살아야지. 서윤아, 너도 이제 결혼 준비나 제대로 해라.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감정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참았습니다. 가족 앞에서는 늘 그래야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어머니 민영숙을 만났습니다. 70대의 민영숙은 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서윤아, 사실 말인데. 민영숙은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장을 바꾸셨다더라. 원래 너에게도 뭔가 주시려 했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마음을 바꾸셨대. 그 말이 서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마지막에 유언을 수정하셨을까요? 그리고 묘지에는 정말 다른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서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언장 공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오빠들이 받은 재산과 자신의 상속분을 비교하지 않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족 앞에서는 늘 그래왔듯이 아무렇지 않은 척 참아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큰어머니 민영숙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서윤의 마음에 작은 의구심을 심어 놓았어요. 아버지가 왜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그리고 묘지에 혹시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묘지에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서윤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이었지만 민영숙의 말 때문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수요일 저녁 서윤은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남기신 묘지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즉시 차가워졌습니다. 그딴 건 신경 쓰지 말고 시집이나 가라. 그래도 제가 상속받은 거니까. 묘지 관리하는 것도 돈만 들어가는 일이야. 쓸데없는 생각 말고 결혼 준비나 해. 어머니는 더 이상의 대화를 원하지 않았어요. 목요일에는 한상우에게 연락해 봤습니다. 오빠, 혹시 그 묘지 위치를 아세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어차피 별 볼 일 없는 땅인데. 그래도 한 번은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서윤아, 솔직히 말하면 그건 그냥 산골짜기 묘지야. 신경 쓸 필요 없어. 한상우도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서윤은 마침내 큰어머니 민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큰어머니, 아버지가 남기신 묘지 위치를 혹시 아세요? 아, 그거 말이야? 고향 마을 뒷산에 있단다. 박기수 이장님께 물어보면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실 거야. 민영숙은 이장의 연락처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서윤아, 정말 가볼 생각이니? 네, 한 번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 그것도 좋겠다. 너희 아버지가 뭔가 의미를 두고 남겨주신 것 같으니까. 결국 서윤은 친척을 통해 묘지 위치를 확인하게 되었고 주말에 직접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서윤은 충청도 고향 마을로 향했어요. 아버지가 왜 그 땅을 자신에게 남겼는지 그리고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문체가 너무 끊어지듯이 단순하게 나열되는 느낌이 있었네요. 더 자연스럽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서술하겠습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 서윤은 고향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서울에서 충청도까지의 2시간 여정은 평소보다 짧게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남긴 수수께끼에 대한 호기심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서윤의 첫인상은 시간이 멈춘 듯한 적막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속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빈집들과 무너진 담장만이 세월의 무게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풍경이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만난 박기수 이장은 서윤을 반갑게 맞았지만 묘지 이야기가 나오자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기색이었어요. 너희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땅이지. 직접 가보면 알게 될 거야. 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뒤편으로 이어지는 산길은 예상보다 가팔랐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비탈길을 30분가량 걸어 올라가자 갑자기 시야가 탁 트이면서 장관이 펼쳐졌어요. 넓은 평지 위에 정연하게 배치된 묘비들이 마치 오래된 도시의 거리처럼 질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유원장에서 본 3,000평이라는 숫자가 실감나는 순간이었어요. 서윤은 천천히 묘비들 사이를 거닐며 조상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읽어나갔습니다. 한씨 가문의 역사가 돌에 새겨진 글자로 펼쳐지고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비석의 연대를 확인하니 정말 300년 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묘비의 뒷면에서 평범하지 않은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비문들과는 확연히 다른 필체로 새겨진 문장이었어요. 진정한 보물은 땅속이 아니라 땅 위에 있다. 하늘이 내린 물을 찾아라. 서윤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이것은 분명 후대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남긴 메시지였어요. 글씨체로 보아 글이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았으며 묘비의 다른 부분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새로운 각인이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서윤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묘비의 암호 같은 메시지와 아버지가 왜 이 땅을 자신에게 남겼는지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졌어요. 분명 단순한 선산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노인이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70대로 보이는 그는 서윤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서윤 씨시죠? 저는 유만식입니다. 고인이 된 병석이의 오랜 친구였어요. 그는 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병석이가 한 달 전에 나한테 맡긴 거야. 서윤이가 그 산에 오면 꼭 전해주라고 했거든. 유만식의 설명에 따르면 아버지는 모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조용히 사라진 그의 모습은 마치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는 듯 했어요. 차 안에서 봉투를 열어본 서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와 함께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지의 질감으로 보아 상당히 오래전에 작성된 것 같았습니다. 서윤아, 이 편지를 읽는다면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평생 너를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대했던 것을 용서해다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사진들 중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한 여인이 함께 찍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정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서윤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었지만 아버지의 표정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어나가면서 서윤은 아버지에게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깊은 비밀과 감춰진 과거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서윤은 편지의 내용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체는 평소보다 신중하고 무게감이 있었으며 마치 오랫동안 고민하고 준비한 문장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연이라는 여인의 존재는 서윤에게 완전히 새로운 퍼즐 조각이었어요. 아버지의 과거에 이런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서윤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문 지질조사 업체에 연락을 취했어요. 묘비에 새겨진 하늘이 내린 물이라는 표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 땅 아래에 지하수나 온천수 같은 것이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이 들었거든요. 지질 전문가인 김태수 박사와의 첫 미팅에서 서윤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박사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전국 각지의 온천 개발과 지하수 탐사에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었어요. 서윤이 묘지 위치와 주변 지형을 설명하자 그의 표정이 흥미롭게 변했습니다. 그 지역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보면 온천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지대거든요. 김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화강암 기반 위에 형성된 지형으로 지하 깊은 곳에서 가열된 물이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즉시 정식 지질 조사를 의뢰했어요. 그런데 서윤의 움직임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저녁 큰오빠 한상우가 갑작스럽게 서윤의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요즘 뭘 하고 다니는지 들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묘지에서 지질 조사를 한다고? 그게 대체 무슨 짓이야? 한상우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이 단순히 호기심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듯 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이니까 상태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확인은 무슨 확인이야? 그 땅은 가족 공동의 재산이나 다름없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한상우의 주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강경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서윤의 소유가 맞지만 가족의 선산이라는 명분으로 개입하려는 의도가 명확했어요. 목요일에는 둘째 오빠 한진혁이 변호사 자격으로 서윤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한상우보다 더 체계적이고 위협적이었어요. 서윤아, 내가 하려는 일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선산을 함부로 개발하려고 하면 다른 상속인들이 이 일을 제기할 수 있거든. 저는 개발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조사만. 조사라는 것도 결국 개발을 염두에 둔 거 아니야? 만약에 정말 뭔가 나온다면 그건 가족 전체의 몫이지 내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한진혁의 논리는 정교했지만 억지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유언장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려는 시도였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한상우의 아내 배정미의 행동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서윤이 지질조사 현장을 방문했을 때 배정미가 먼저 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작업자들에게 무언가 따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허락도 없이 여기서 작업을 하라고 했어요? 배정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서윤이 나타나자 그녀는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서윤 씨,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이다니. 언니, 이건 제가 상속받은 땅이에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야 그렇다고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어때요? 조상들이 잠들어 계신 곳을 이렇게 파헤치는 게 옳은 일인가요? 배정민은 심지어 작업 현장을 사진으로 찍으며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을 감시하고 압박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서윤은 아버지의 편지 내용을 계속 연구했습니다. 편지에는 정연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어요. 그녀가 남긴 예언이 우리 가문의 운명을 좌우해왔다는 대목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윤은 정연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예언을 남겼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주말이 되자 서윤은 다시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연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어요. 마을의 노인들을 만나 그 이름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한 분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정연이?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아, 맞다. 옛날에 그 산에서 점을 치던 여자가 있었다고 들었어. 신령스러운 능력이 있다고 소문났던 사람이지. 그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정연이는 수십 년 전에 그 산에서 살았던 무당 같은 존재였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점을 보곤 했다는 것이에요. 서유는 점점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져 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땅과 정연이, 그리고 묘비의 메시지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질조사 결과가 도착했을 때 서유는 회사 사무실에서 늦은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수 박사가 직접 찾아와 전달한 보고서를 펼쳐보는 순간 그녀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묘지 인근 계곡 지하에서 발견된 온천수는 단순한 지하수가 아니었죠. 게르마늄이 풍부하게 함유된 세계 최고 수준의 치유수였습니다. 이 정도 품질이라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을 만한 온천수예요. 치료 효과와 상업적 가치 모든 면에서 최상급이죠. 김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서유는 아버지의 메시지가 점점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이 내린 물을 찾아라는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구체적인 지시였던 거예요. 며칠 후 서유는 고향집을 처분할 때 가져온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마을 뒤편 창고에서 가져온 낡은 나무 상자 속에서 아버지의 오래된 지질조사 보고서가 나온 것이었죠. 표지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서유는 경악했어요. 30년 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현재 김태수 박사가 제시한 데이터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죠. 온천수의 위치, 수질 성분, 매장량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미 그때부터 그 땅의 진정한 가치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증거였습니다. 보고서 말미에 적힌 아버지의 손글씨 메모는 더욱 의미심장했어요. 이 땅은 조상의 땅이며 때가 되면 가족을 지켜줄 것이다. 정연이의 예언대로 막내가 이 땅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성급하게 개발하면 안 된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상자에는 정연이에 관한 더 많은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그녀와 나눈 대화록, 편지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남긴 예언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었죠. 문서들을 통해 드러난 정연이의 모습은 서윤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정연이는 단순한 무당이 아니라 뛰어난 지질학적 지식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산의 지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언젠가 그 비밀이 공개될 때를 예견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씨 가문의 막내딸에 대한 그녀의 예언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했죠. 한씨 가문의 막내딸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될 때 땅 아래 잠든 보물이 깨어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 땅은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희망을 줄 것이며 가족의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연이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 중 하나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병서가, 너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안다. 내 막내딸이 이 모든 것을 완성할 사람이라는 것을.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 진정한 시련을 겪을 때 이 땅이 그녀에게 길을 열어줄 거야. 이제 서유는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평생 자신을 다른 오빠들과 다르게 대했던 것도 차갑게 굴었던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거죠. 아버지는 서윤이 가족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소외되면서도 강해질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시련을 견딘 서윤만이 이 거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으며 서윤은 눈물을 흘렸어요. 서윤아, 너에게는 미안한 마음뿐이다.
하지만 이제 너만이 우리 가문의 진정한 유산을 지킬 수 있다. 정연이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순간 너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서유는 이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았습니다. 단순히 온천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정연이가 꿈꾸었던 더 큰 비전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온천수 발견 소식이 알려지자 오빠들과 배정미의 반응은 서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한상우는 우선 법적 검토부터 시작했어요. 가족회의를 소집하자며 서윤에게 강하게 요구했죠. 한진영 역시 변호사로서 유산 분할의 법적 문제점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그 땅은 엄밀히 말하면 가족 공동의 재산이야. 선산을 개인 소유로 개발한다는 건 말이 안 돼. 한상우의 주장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그는 곧바로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유언장 자체의 유효성을 문제 삼기 시작한 거죠.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했다는 주장까지 내세웠어요. 한진혁은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선산 개발에 대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법리를 내세우며 정식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가족 간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져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정미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그녀는 언론에 제보를 시작했습니다. 가족 선산을 상업적으로 개발하려는 막내딸의 배신이라는 프레임으로 기사가 나기 시작했죠. 조상들이 잠든 신성한 땅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조작하려 했어요. 환경단체들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배정미가 직접 연락해서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거였어요. 일부 환경보호단체들이 반대 시위를 예고하며 개발 저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며칠 후에 벌어졌어요. 서윤이 현장 점검을 위해 산에 올라갔을 때 지질조사 장비들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망가뜨린 흔적이 역력했어요. 주변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날 밤 낯선 사람들이 다녀갔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을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통해 배정미와 연관된 사람들의 소행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배정미는 이제 직접적인 방해 공작까지 서슴지 않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정식으로 온천 개발 허가를 신청하고 환경 영향 평가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완벽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환경 컨설팅 업체를 고용해서 생태계 보호 방안을 수립했어요. 환경단체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친환경 개발 계획을 세밀하게 작성했습니다. 조상들의 묘역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최소한의 개발만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죠. 법적 대응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유언장의 법적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수집했어요. 아버지가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적으로 온전했다는 의료 기록들과 증인들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만식 노인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욱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서윤아, 정연이의 무덤이 그 산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니? 유만식의 말에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연이가 그 산에 묻혀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정연이는 죽기 전에 자신을 그 산에 묻어달라고 부탁했어. 그곳이 자신의 예언이 이루어질 신성한 땅이라고 했거든. 유만식이 알려준 위치를 따라 산을 오르니 다른 묘비들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비석이 하나 서 있었어요. 정연이의 이름이 새겨진 소박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연이의 무덤 바로 근처에서
온천수가 자연적으로 솟아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마치 그녀가 자신의 예언이 실현될 정확한 장소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서유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정연이의 예언, 아버지의 준비, 그리고 자신의 역할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오빠들과 배정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서유는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정연이의 무덤 근처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던 온천수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는 서윤의 모든 기대를 넘어섰습니다. 김태수 박사가 가져온 최종 보고서에는 경이로운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게르마늄 함량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했으며 이곳이 지하 온천맥의 정확한 중심부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온천수 주변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유물들이었습니다. 정연이의 무덤 주변을 정밀 발굴하는 과정에서 고려시대 왕실 도자기 파편들과 함께 비단에 쓰인 고문서가 출토된 것입니다. 문화재청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며칠에 걸쳐 해독한 내용은 한국사에 숨겨진 한 페이지를 드러내었어요. 고문서에는 고려 왕실이 이곳을 극비리에 운영했던 왕족 전용 요양소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과 왕족들이 질병 치료와 건강 회복을 위해 은밀히 머물렀던 성스러운 치유의 장소였던 것이죠. 서유는 자신이 단순한 온천이 아닌 천년의 역사를 품은 성지를 물려받았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견이 알려지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현장 관리인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정체불명의 침입자들이 공사 현장에서 지질조사 장비를 파괴하려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는 소식이었어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간 서유는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체포된 이들이 바로 배정미가 고용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장비를 망가뜨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했어요. 배정미의 절망적인 방해 공작이 마침내 법의 선을 넘어선 순간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진실은 참담했습니다. 한상우의 건설회사가 심각한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고 배정미는 서윤의 온천 개발을 막아서라도 그 땅을 처분의 빚을 갚으려 했던 것입니다. 가족의 절박한 경제적 상황이 그녀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던 거예요. 배정미는 기물파손 교사 혐의로 경찰에 인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마지막까지 가족을 보호하기로 결심했어요.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배정미에 대한 선처를 간청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법정까지 번지는 것만은 막고 싶었거든요. 서윤의 관용과 배정미의 진심 어린 참회, 그리고 완전한 피해 복구 약속이 받아들여져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한진혁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평소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서윤을 판단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진혁은 서윤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아버지가 너를 선택하신 이유를 이제야 이해하겠다. 그는 앞으로 변호사로서 서윤의 모든 법적 업무를 전담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한상우 역시 서서히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사업 실패가 가족에게 이런 상처를 남겼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오빠로서 동생을 보호해야 할 입장에서 오히려 해를 끼쳤다는 자책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배정미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교만과 허영을 버린 그녀는 서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부탁을 했습니다. 리조트에서 청소 일이든 무엇이든 하겠으니 일자리를 달라는 것이었죠. 평생 남편에게 의존해 살았던 배정미가 처음으로 자립에 대한 의지를 보인 순간이었습니다. 서유는 그녀의 진정성을 믿고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배정미는 정말로 리조트에서 청소 업무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성실한 모습으로 변화해 갔습니다. 이 모든 시련을 통해 한씨 가족은 비로소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윤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과 포용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온천 리조트가 정식 개장된 날, 서윤은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수년간의 준비와 시행착오를 거쳐 드디어 아버지와 정연이의 꿈이 현실로 구현되는 순간이었어요. 리조트는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으며 정연이의 무덤 주변은 성역으로 보존하면서 방문객들이 그 역사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작은 박물관도 조성했습니다. 개장식에는 지역 주민들과 언론, 그리고 온천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어요. 서유는 단상에 올라 자신의 비전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곳이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그리고 치유가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이 리조트는 조상들이 지켜온 땅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결과입니다. 수익의 절반은 지역사회 발전과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될 것입니다. 서윤의 발표 내용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특히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온천 치료 프로그램, 지역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등 구체적인 사회 환원 계획이 주목받았습니다. 개장 첫 주부터 예약이 폭주했습니다. 게르마늄이 풍부한 고품질 온천수의 치료 효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 각지에서 방문객들이 몰려들었어요. 특히 고려시대 왕실 요양지라는 역사적 가치가 알려지면서 문화적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배정미는 이제 리조트의 핵심 직원으로 자리 잡았어요. 처음에는 청소 업무부터 시작했지만 그녀의 성실함과 고객 서비스에 대한 감각을 인정받아 점차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교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겸손하고 근면한 직업인으로 완전히 변화한 모습이었어요. 한진혁은 약속대로 리조트의 모든 법무를 담당하며 서윤을 든든하게 뒷받침했습니다. 각종 인허가부터 계약서, 검토, 지적재산권 보호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었어요. 과거 서윤을 무시했던 것에 대한 속죄의 의미도 있었지만 진심으로 동생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한상우도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건설회사 재건을 위해 서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서윤은 기꺼이 리조트 확장 공사를 한상우의 회사에 맡겼어요. 이를 통해 한상우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오빠와 동생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서윤은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 한병석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의 얼굴에는 진정한 화해의 기운이 흘렀어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묘비 앞에 새로운 비문을 세웠습니다. 차가운 사랑으로 자녀를 강하게 키우고 뜨거운 유산으로 가족을 하나로 만든 분.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며 묵념했어요. 한병석이 평생 품고 있었던 진정한 사랑이 비로소 이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묘소를 떠나며 서윤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땅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었구나. 아버지가 남긴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화합과 지역사회의 발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더 큰 가치였던 것입니다. 리조트는 계속해서 성장했고 서윤의 사회 공헌 활동도 확대되었어요. 정연이의 예언처럼 이 땅은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희망을 주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씨 가족은 비로소 진정한 화합을 이루며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했어요. 정연이의 무덤가에는 이제 작은 정원이 조성되어 방문객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온천 리조트의 모습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서윤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아버지와 정연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